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여러 건강 정보들, 뭐 기사나 블로그, 글 이런 것들을 쫙 모아서요. 요즘 정말 그 인기가 많은 식품이죠. 그릭 요거트에 대해 아주 그냥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특유의 꾸덕한 질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또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아주 열풍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그릭 요거트가 도대체 뭐고, 그냥 일반 요거트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떤 점이 좋고, 뭐 어떤 점은 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뭐 건강 효능부터 시작해서 고르는 법, 먹는 법, 심지어는 뭐 피부에 바르는 뷰티 팁,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을 좀 알차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그릭 요거트가 뭔지, 그 일반 요거트하고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은 그 유청이라는 걸 걸러내는 과정, 이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일반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시킨 거잖아요. 거기서 액체 상태의 유청, 그러니까 수분을 한 번 더 걸러내서 좀 더 농축시킨 게 바로 그릭 요거트예요. 아하, 이 스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과정 때문에 단백질이나 다른 영양소들은 더 모이고 질감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꾸덕꾸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름은 그릭 요거트인데 이게 꼭 그리스에서만 왔다거나 뭐 그리스 전통 방식이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오히려 그릭이라는 이름은 좀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고요. 정식 명칭은 스트레인드 요거트.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농축 요거트.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아, 농축 요거트.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농축해서 만든 요거트는 세계 여러 문화권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리스에는 스트라게스토라는 게 있고 아이슬란드 가면 스키르 같은 게 있고요. 오, 스키르. 네. 중요한 건 뭐 그리스식이다 이 이름표보다는요. 바로 그 유청을 걸러내는 과정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영양 성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어떤 변화요? 수분이 축 빠져나가니까 같은 양이라도 단백질 함량은 눈에 띄게 확 높아지고요. 반대로 탄수화물, 특히 그 유당 함량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게 돼요. 아하. 이게 바로 그릭 요거트가 가진 여러 장점들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의 변화라. 그럼 가장 먼저 딱 와닿는 건 역시 그 단백질 함량, 그거겠네요. 자료들 보니까 일반 요거트가 100g당 한 3에서 5g, 뭐 이 정도 단백질인데 그릭 요거트는 와, 8에서 12g까지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꽤 차이가 나죠. 네, 물론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해서 어떤 자료는 뭐 100g 기준으로 그릭 요거트 한 5.7g, 일반은 3.8에서 4g 뭐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그릭 요거트 단백질이 훨씬 더 높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 높은 단백질 함량이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포만감을 좀 더 오래 느끼게 해준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아, 포만감. 네, 단백질, 특히 그릭 요거트에 많은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게 위장에서 좀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만감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뭐 하버드대 연구 같은 걸 보면 고단백 식사를 한 그룹이 저단백 식사 그룹보다 체지방이 더 많이 줄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릭 요거트가 자주 추천되곤 하죠. 아,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아무래도 먹는 양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도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근육 건강에도 좋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니까요. 근육량을 잘 유지해주고 특히 운동하고 나서 손상된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고 또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네. 뭐 캐나다 부록대학 연구라든가 아니면 아이슬란드 요거트 관련 연구 같은 데서도 그릭 요거트에 먹었더니 근력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늘었더라. 뭐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하려고 그릭 요거트 많이 찾으시는 거죠. 이유가 있었네요. 단백질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영양소가 있을까요? 칼슘도 꽤 높다고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100g에당 한 110mg 정도 칼슘이 들어있어서 거의 우유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칼슘은 뭐 잘 아시다시피 뼈랑 치아 건강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뼈 건강에 또 중요한 다른 미네랄, 인하고 마그네슘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슘, 인, 마그네슘 여기에다가 가끔 비타민 D까지 강화된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걸 같이 먹으면 뼈를 더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비타민 B군도 있다고요? B12랑 B6. 네, 그것도 들어있어요. 에너지 만들고 신경계 기능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어떤 연구에서는 그릭 요거트 먹으면서 고강도 운동을 같이 했더니 뼈 형성이 더 잘 되더라.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정말 뭐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죠. 네, 진짜 그렇네요.
비타민 B12는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하고 B6는 단백질 대사나 신경 전달 물질 만드는 데 관여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다 같이 작용해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트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그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유산균이죠.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뭐 이제 거의 상식인데요. 네,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본적으로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환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좋은 균, 유익균이 더 많아지게 해서 소화 기능도 돕고 뭐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들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 단순히 장 건강에만 딱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연구들을 보면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 조절이라던가 염증 반응 줄이는 거 이런 전신 건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와, 장 건강이 진짜 중요하네요. 전신 건강의 기초라는 말이 딱 맞네요. 심지어는 심혈관 건강이나 뭐 당뇨병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자료도 봤어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죠.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쇄 지방산, 숏체인 패리 애시즈 같은 대사산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단쇄 지방산이요? 네, 이게 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염증을 좀 억제하거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리발성을 나타내거든요. 또 어떤 유제품 발효 과정에서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라는 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하버드대 연구에서 요거트 먹으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7% 낮아졌다거나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11에서 14% 정도 줄었다는 결과들은 다 이런 복합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2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아, 진짜 그릭 요거트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정말 건강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좀 조심해서 먹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릭 요거트 드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떤 경우인가요? 첫 번째는 유당불내증이 좀 심하시거나 우유 단백질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 유제품 소화 잘 못하시는 분들. 네, 그릭 요거트가 유청을 걸러내면서 유당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는 좀 낮아지긴 해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그릭 요거트가 더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유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우유 단백질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아주 조금씩 먹어보면서 몸 반응을 살피거나 아니면 아예 락토프리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안전하고요.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네. 그릭 요거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잖아요. 그리고 인이나 칼륨 함량도 일반 요거트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런 성분들을 몸 밖으로 잘 내보내기가 어려워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그냥 마음대로 식단에 추가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영양사분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꼭 상의가 필요하군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인가요? 세 번째는 혈당 조절이 좀 중요한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그릭 요거트 자체는요, 당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많아서 혈당 지수 GI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파는 많은 그릭 요거트 제품들이 맛을 내려고 설탕이나 뭐 과일 시럽 같은 걸 첨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첨가당. 네. 이런 제품들은 당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서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건 일반 요거트보다 당 함량이 3배나 높은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죠? 와, 3배나요? 영양 성분표에 있는 당류 함량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셔보시고 나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유당불내증 심하거나 알레르기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이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무엇보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보는 습관이 중요하겠고 처음 먹어볼 때는 조금만,
뭐 하루에 100g 정도?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내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게 현명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점이랑 조심할 점까지 알았으니까 현명하게 그릭 요거트를 고르고 또 맛있게 먹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뭘 보고 골라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당뇨병 주의사항 얘기하면서도 강조했지만 역시 무가당 또는 플레인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네, 무가당. 그리고 영양성분표를 꼭 보셔서 당뇨 함량은 낮고 가능하면 100g당 5g 아래면 좋고요. 반대로 단백질 함량은 높은 제품, 최소 100g당 8g 이상, 뭐 10g 넣으면 더 좋고요. 이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좋은 거군요. 그렇죠. 단백질 함량이 그 그릭 요거트가 얼마나 잘 농축됐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꾸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마트 가서 보니까 제품들마다 단백질 함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풀무원 단원거는 10g, 빙그레 요플레는 8.5g, 메일바이오 그릭은 9g, 또 그리코 말차맛 이건 12g. 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진짜 라벨을 직접 보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꼭 비교해 보세요. 유산균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면 뭐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더 들어갔는지 이런 정보도 확인하면 더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라벨 확인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먹는 시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제일 잘 보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서 장까지 잘 가려면 위산이 좀 덜 나올 때 먹는 게 좋대요. 그래서 위산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식후에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식후에요? 네, 아침이나 점심 먹고 나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빈속에 먹으면 아무래도 위산이 강하니까 유산균이 많이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혹시 공복에 먹어야 한다면 최소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서 위산을 좀 희석시킨 다음에 먹는 게 낫다고 하네요. 그것도 팁이네요. 네, 반대로 자기 바로 전에 먹는 건 좀 피하는 게 좋대요. 소화에 부담을 줘서 잠자는 걸 방해할 수 있다고. 그렇죠. 운동 끝나고 단백질 보충으로 먹거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먹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더 좋겠군요. 그럼 이제 프레인 그릭 요거트를 딱 샀는데, 맛이 좀 밋밋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고 또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토핑 같은 거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밋밋한 플레인 요거트를 확 살려주는 건강한 토핑들 많죠? 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역시 과일이에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 블루베리. 이게 맛도 좋고 영양면에서도 최고의 궁합으로 꼽히더라고요. 아, 블루베리. 네, 그 외에도 뭐 상큼하고 아삭한 사과, 부드러운 바나나, 키위, 또 비타민C 많은 오렌지 같은 다양한 과일들이 다 잘 어울려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네. 요거트 속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좋은 균이랑 과일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좋은 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아, 유산균 먹이. 네, 이 둘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신바이오틱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균이랑 유익균 먹이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와,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견과류랑 씨앗류예요. 설탕 안 들어간 그래놀라나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치아씨드, 뭐 해바라기씨, 호두, 아몬드 이런 거요. 같이 넣으면 바삭바삭한 식감도 좋고 건강한 지방이랑 식이섬유도 보충할 수 있죠. 네, 식감이 중요하죠.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니까 하루에 한 중 정도, 약 30g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적당히 먹어야죠. 그 외에도 좀 퍽퍽할 수 있는 고구마랑 같이 먹으면 목 넘김도 부드러워지고 포만감도 더 커지고요. 아니면 샐러드 먹을 때 마요네즈 드레싱 대신 쓰거나 호밀빵 같은데 크림치즈처럼 발라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와, 활용법이 정말 많네요. 근데 혹시 단맛을 정말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꿀 같은 건 좀 괜찮을까요? 꿀이요? 꿀에 대해서는 자료들마다 의견이 약간씩 다르긴 했어요. 어떤 자료에서는 플레인 요거트 맛에 적응이 안 된다면 아주 조금, 한 작은 술 정도? 그 정도 꿀을 넣는 걸 뭐 초반에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설탕보다는 낫다는 거죠. 네. 아주 강하게 권고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제일 좋은 건 첨가당 없이 과일이나 뭐 다른 재료 자체의 단맛을 활용하는 거고 꿀을 쓰더라도 정말 아주 가끔 최소량만 쓰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역시 첨가당은 최대한 줄이는 게 건강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리고 요거트 고를 때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지방 함량이에요. 저지방 제품이랑 일반, 그러니까 전지방 제품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보통 다이어트나 건강 생각하면 왠지 저지방 골라야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요. 한 자료를 보니까 전지방 요거트가 우리가 걱정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크게 안 높이면서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더라고요. 오, 정말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우유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우유 지반구 막, Milk Fat Global Membrane이라는 좀 특별한 구조 때문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물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저지방 제품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요법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막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분이라면 저지방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 뭐 이미 스타틴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LDL 수치가 정상인 분들은 일반 전지방 그릭 요거트를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다른 건강 지표에서는 더 좋은 점을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와,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크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 되게 흥미롭네요. 이건 역시 뭐 개인의 건강 상태나 목표에 맞춰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부분이군요. 자, 이렇게 먹는 법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살짝 먹는 거 말고 다른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약간 뷰티 팁 이런 거요. 아, 그릭 요거트로 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릭 요거트 안에 있는 젖산 성분이 천연 각질 제거제 AHA 역할을 하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나 다른 영양소들이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해주고 보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꿀이나 으깬 아보카도, 알로에 젤 같은 거 섞어서 천연 얼굴 팩으로 쓰거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섞어서 두피나 머리카락 팩으로 쓰는 방법도 소개됐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물론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정말 그릭 요거트라는 음식 하나를 가지고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걸러내서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좋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농축시킨 식품이다. 이거고요. 네. 그래서 포만감을 높여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근육이나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고 또 장 건강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유당불내증이 심하거나 신장질환이 있거나 또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섭취할 때 꼭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제품 고를 때는 반드시 라벨 확인해서 무가당, 고단백 제품을 고르고 블루베리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토핑이랑 같이 즐기는 게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특정 음식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그릭 요거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음식들로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짜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에요. 제품 라벨 꼼꼼히 읽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분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그릭 요거트 탐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식단, 장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식단에 있는 다른 그냥 단순해 보이는 음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뭔가 놀라운 이면이 있을 것 같은 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그릭 요거트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